안녕하세요. 다솜 도배방입니다. 오늘은 이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지금 평촌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 한 30년 됐죠. 일기 신도시가 생겨난 지가. 그래서 이렇게 도배를 하러 가면은 멀쩡해 보이는 부분들도 사실 도배를 시작하면 이렇게 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벽지 제거를 다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. 이런 황토 색깔의 손코보드는 도배를 해버리면은 색깔이 변해버려요. 이렇게 지금 코너에 색깔 변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벽지가 도배하자마자 다 색깔이 변해버리죠. 이뿐만이 아니라 이 일기 신도시의 아파트는 이제 뭐 서서히 콘크리트도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. 부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저렇게 떨어져서 속에 있는 철근이 보이는 그런 현장도 몇 군데씩 나타나더라고요.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일기 신도시는 사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집을 짓다가 보니까 어, 전국적으로 200만 호를 집을 지었죠. 그 일기 신도시의 그 시기에. 그러다 보니까 이 자재가 많이 모자랐어요. 모래도 모자르고 철근도 모자르고 그래서 바닷모래를 사용을 해서 집을 짓다가 걸려가지고 집을 다시 허물고 다시 짓는 그런 일도 있었고 철근도 많이 모자랐고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 사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많았죠. 그런 게 이제 지금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벌써 군데군데 뭐 철근이 보일 정도로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서커보드는 사실 저런 서커보드는 도배를 그냥 하면은 색깔이 무조건 변해 버려요. 어떤 뭐 밑작업이 없이 도배를 저 석고보드 위에 하면은 벽지 색깔은 변하죠. 물론 실크로 하게 되면은 색깔이 뭐 금방 안 변하지만 나중에는 어차피 색깔은 변해요. 그리고 뭐 부직포 시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왜냐면은 이런 코너면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. 근데 부직포는 저런 코너면을 밀착으로 벽지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물론 부직포를 그 밀착으로 붙이는 부분에 도배를 하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코너면 같은 경우는 뭐 부직포는 의미가 없고 아이텍스 시공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겠죠. 좀 나을 수가 있고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전세 월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부직포 시공에 뭐 실크 도배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그냥 대부분 다 밀착으로 소폭 합지를 많이 하죠. 이렇게 벽지를 뜯고 하다 보니까 사실 깔끔한 마감이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색깔도 물론 변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벽지가 다 뜯고 하다 보면은 좀 부담이 많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초배를 지금 한번 저런 부분들은 초배를 하는데 저 일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. 벽지 뜯는 것도 물론 일거리이지만 저렇게 초배를 다 한다는 거는 사실 벽지도 많이 들어가고 물론 초배지가 따로 있기는 한데 그런 초배지는 얇아가지고 별 의미가 없어요. 얇은 벽지이기 때문에 금방 또 누렇게 변하죠. 그래서 지금 남는 소폭 합지를 가지고 이렇게 초배를 한번 하고 도배를 하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일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벽지를 붙이는 일보다 정배를 하는 그런 시간보다 이 밑작업을 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죠. 이렇게 주택의 경우거든요. 얼마 전에 주택을 한번 도배를 하러 갔다가 벽지를 뜯고 속을 보니까 이런 합판이 다 덜렁덜렁 거려 가지고 도배를 계속할 수 없더라고요. 물론 저런 부분을
피스로 고정을 하고 도배를 할 수는 있어요. 그러면 떨어지진 않겠죠. 하지만 벽지가 또 마르는 과정에서 또 당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하기 때문에 철수를 한 상황이에요. 그러나 이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사실 뭐 무너지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죠. 그래서 이렇게 초배를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하고 도배를 하게 됐어요. 이 일기 신도시가 사실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. 리모델링도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, 근데 도배하기는 사실 30년 정도 지나면은, 물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집 수리를 한 경우는 쉽게 할 수 있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예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